현대 물리학의 거장 중의 거장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미래 종교를 넘어서 우주적 종교라고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 속에는 불교가 우주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합니다. 한편 아인슈타인은 현대 물리학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는 양자역학이 과학으로서 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양자역학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인슈타인이 과학이 아니라고 부정한 양자역학이 불교의 골수와 요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우주적 종교라고 평하면서 한편으로는 불교의 정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양자역학을 부정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과의 관계를 챗GPT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챗GPT의 답변입니다. 리사, 챗GPT가 설명한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의 선구자들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연구는 그 후에 많은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양자론과 복잡 미묘한 관계를 가졌고 양자론의 모든 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의 중심 개념인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는 양자의 이중성을 인식한 최초의 과학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또한 광자의 개념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하는 빛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양자 수준에서 입자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양자 이론의 확률론적 특성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시는 우주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로 우주에는 어떤 근본적인 질서와 결정론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표현했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양자 이론의 결론, 특히 입자들이 광대한 거리를 가로질러 순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얽힘의 개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얽힘을 멀리서 일어나는 귀신의 짓거리라고 불렀고 양자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증거로 보았다. 요약하자면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그는 그것의 확률론적 특성과 더 반직관적인 원리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스러워했다. Thank you, Lisa.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기본 명제인 빛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중첩적으로 가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양자역학이 이론을 전개하는 기반인 비결정론적 확률적 인식에 기반한 양자 중첩과 특히 광대한 거리와 시간의 간극을 무시하는 양자 얽힘에 대해서는 마치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결정론적 확률적 인식을 반박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달을 보고 있지 않으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은 결정론적 관념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인지하는 여부를 떠나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현대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런 관념에서는 아인슈타인이 달을 보고 있지 않아도 달은 존재하면서 지구를 공전하고 또 달의 인력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인슈타인의 반박에 대해서 당시 양자역학을 주도했던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이 달을 보고 있지 않을 때는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과연 두 주장 중에 그대는 어떤 주장에 동의합니까? 너무도 당연히 아인슈타인의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자신있게 내뱉고 있는 보어가 제창하고 정립한 양자역학이 지금 현대과학 문명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올랐으면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등과 같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현상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보어가 주장하는 양자역학이 옳다면 보어가 주장하는 달에 관한 주장도 옳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보어가 달에 관해서 주장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즉 아인슈타인이나 보어 자신이 달을 보고 있지 않을 때는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결정론적 관념으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의 우리 젊은 청년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귄 지 31차 되는 이성 친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거의 매일 만나고 헤어질 때면 항상 그녀의 집에까지 함께 갔다가 돌아올 정도로 서로에게 아주 흠뻑 빠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나깨나 항상 그녀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던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전쟁터와도 같은 비명들을 질러대 가면서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너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나서 친구들과의 게임은 끝나고 핸드폰을 드는데 그녀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는 이 시간 동안 그녀는 존재했던 것일까요?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으로 여러 차례 자신의 존재를 알렸어도 그녀는 나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핸드폰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게임 도중에 백스크린에 숨어 있었지만 결국은 단 한 번도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게임의 유닛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게임의 유닛은 프로그램의 한 개체로서 전자파로서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게임 유저에게는 실제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를 다시 유추해보면 그녀는 마치 컴퓨터 속의 전자파와도 같은 물질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유닛으로 나의 세상에 등장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즉 내가 온라인 게임에 몰두해 있으면서 그녀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마치 전자파와 같은 파동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짝 잔인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대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던 그녀는 통화가 되지 않자 문득 캠퍼스에서 옛날 초등학교 남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카페에서 긴 이야기를 하면서 옛 추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녀는 과연 어디에 존재했을까요? 그녀는 그대의 삶 속에서 그대의 인지와는 무관하게 여여하게 존재하였을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남자친구의 세상에 함께 존재하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때 그녀는 그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대의 삶으로서는 아무런 인지도,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그대와는 분리되고 독립된 영역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대와 그녀는 서로 완전히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 서로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서로 다른 우주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동안의 시간은 그대와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시간이었고 사실상 모두에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서로의 사이에 시간도 공간도 완벽하게 분리된 따라서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를 달리 불교적 용어로 말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공을 정의하자면 완벽한 해체와 완벽한 얽힘이 원용하여 생동하는 전체로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동안 그대와 그녀는 서로에게 완벽하게 해체되었고 서로의 모든 관측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 주체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다시 생각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또 다음에 다시 만나면서 그대와 그녀의 세상이 다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을 이루면서 세상이 다시 생성되는 것으로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 영역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결정론적 존재론은 나의 인지와는 무관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실질은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달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달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관측을 하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전자가 관측을 할 때는 입자로 드러난다는 양자역학의 원리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대입하면 관찰되지 않고 있는 달은 공으로 이는 곧 파동이며 관찰되는 달은 입자로 드러나면서 이는 곧 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이 달을 보지 않고 있을 때는 달은 공인 파동으로 존재하고 아인슈타인이 달을 볼 때는 색인 입자로 비로소 다른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세상의 모습에 적용하면 나와 중요한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접촉하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들일까요? 평생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즉 관측되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만 이는 관측이 사라지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마음마저 사라지면 그 존재 역시 사라지고 그런 존재들은 바로 나와 아무런 인연 없이 지나치고 사라져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를 인연법 또는 연기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와 교섭하고 소통하는 존재만이 나의 삶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말하자면 관측된 그 녀석, 즉 나와 눈이 맞은 그 녀석,
나와 인연이 이루어진 그 녀석만이 입자로 실제로 세상에 출현하여 나와 함께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특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자주 연락드리고 문안 자주 여쭙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